안녕하세요. 지성과 인성이 자라는 시간 크리에이티브 미닝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독서를 하시나요? 독서를 충분히 잘 하고 계신가요? 독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고, 퇴근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버려서 저녁 먹고 나면 뭘 새로 할 생각이 잘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운동 다녀오면 하루가 그냥 다 끝나버려요.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 뭐예요? 삶이 운동이야. 물론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지만 주변에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버텨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즘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이니까 수업이 없는 날에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강사, 대학원, 이 유튜브 팟캐스트 이 세 가지를 루틴화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생 실습을 시작했거든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정말 쉬는 시간이 한 번도 없고, 퇴근하고 나면 거의 저녁을 마시다시피 급하게 먹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신촌에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집에 오면 거의 한 11시 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펴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지혜나 통찰이 뾰족해지지 않고 좀 무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물어본 거예요. 영화도 책만큼이나 지혜를 쌓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책은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차갑게 만들어주고 영화는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이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거다. 그래서 교양에 관해서는 영화가 절대로 책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딱 6분만 독서를 해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나는 독서를 하는 사람이야. 이런 성취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딱 6분만 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책을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 6분만 읽어도 되는 짧은 책 2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책들이에요. 첫 번째 책은 강희슬 작가의 안 느끼한 산문집이에요. 제목이 되게 통통 튀죠. 이 책은 읽으면 엉덩이에 털 나는 책이에요. 우리 왜 웃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뭐 이런 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책입니다. 한참을 웃다가도 훅 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다가도 갑자기 웃음이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방송 작가세요. SNL, 인생술집, 놀라운 토요일 이런 프로그램의 작가를 하면서 글을 쓰신 건데, SNL 너무 웃기잖아요. 저도 유튜브 하면서 가끔씩 SNL 쇼츠 뜨면 이렇게 보는데 진짜 작가가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댓글을 봐도 진짜 작가가 다 도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방송 작가의 짬이 있어서 그런지 이 책도 진짜 재밌어요. 우리 삶이 바쁘고 고달프면 막 깊이 생각해야 되고 무거운 작품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비우려고 좀 가벼운 컨텐츠를 즐기는 것 같은데, 이 책도 진짜 생각 없이 읽기 좋습니다. 근데 또 아무런 여운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가벼움은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책이었다면 제가 굳이 추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4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여전히 여운이 있고 또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는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웃겼던 글이 2개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이 작가분이 성인 방송의 작가로 일을 할 때였어요. SNL이 시즌제니까 중간에 방송이 쉬는 동안에는 급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잠깐 동안 성인 방송의 작가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SNL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야한 농담과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나는 짬이 있으니까 자신 있어 하고 성인 방송국에 딱 들어갔는데 그 광경이 가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방송국 가면 TV가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스크린에서 나오고 있었던 게 전부 다 야동이었대요. 그리고 그 야동이 나오는 스크린 앞에서 팀장이랑 완전 어린 사원이 태연하게 안부
안부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때 만난 PD님은 성인 프로그램을 7년인가 8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버릇은 아, 교양하고 싶다. 진짜 내가 곧 이 바닥 뜬다. 였다. 언젠가 PD님에게 왜 다른 프로로 옮기지 않고 거의 10년째 이 바닥에서 일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PD님은 빌어먹을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 팀장이 안 옮겨줘. 라고 대답했다. 아, 저주받은 재능이란 이런 것일까? PD님은 성인 방송을 하도 오래 한 탓에 이제는 성욕도 없고 연애도 일처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출장에서 돌아올 때면 다양한 신상 자위기구를 한 박스씩 사와서 후배 PD에게 나눠주며 나는 더 못하겠으니 써보고 리뷰해 라고 말했다. 그에겐 자위도 안 하면 밀리고 쌓이는 일이었다. PD님이 안타까웠다. 참 색다른 차원에서 느껴보는 연민과 동정이었다. 좋은 체위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성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벼움과 진중함이 약간 황금 비율로 적절하게 섞여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울다가 웃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단짠단짠해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싶다고 느꼈던 울다가 웃다가 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에요. 작가가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가요. 어느 날은 수업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난 거예요. 이 책 중간중간 나오는 부모님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그렇게 울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먹먹한 마음으로 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작가가 자기 아빠를 소개할 때 My father is so hot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 지금 한국에서 덥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아빠는 섹시해요.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진짜 울다가 웃다가 했던 것 같아요. 작가분이 가난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고 소개를 해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탄식과 웃음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한 꼭지를 읽는데 6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되게 짧은데도 여운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글들이 순간적으로 확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받아서 출간된 작품이에요. 정말 안 느끼한 에세이 찾으시는 분들, 가볍게 읽기 좋은데 그래도 좀 여운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C.S. 루이스의 책 읽는 삶이에요. C.S. 루이스는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작가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랑도 각별한 사이여서 이 톨킨이 아마 C.S. 루이스가 없었더라면 나는 반지의 제왕을 절대 끝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책은 루이스가 썼던 책이나 에세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썼던 편지에서 독서에 대해서 루이스가 썼던 글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편집한 책입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 책을 샀었거든요. 제가 국제도서전 가면 절대 책을 잘 사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은 진짜 구경만 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무료로 나눠주는 책갈피에 써져 있는 문장을 보고 이 책 뭐냐고 물어봐서 거기서 구매를 한 책입니다. 그 책갈피가 이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훌륭한 문학을 읽으면 나는 천의 인물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로 남아있다.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하늘처럼 나도 무수한 눈으로 보지만 보는 주체는 여전히 나다. 예배할 때나 사랑할 때, 또 도덕적 행위를 할 때나 지식을 얻는 순간처럼 독서를 통해서도 나는 나를 초월하되 이때처럼 나다운 때는 없다. 저는 독서를 통해서 나를 초월하되 또 이때만큼 나다울 때가 없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고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각각의 글들이 정말 짧습니다. 6분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아요. 길어봤자 3장 정도고 짧으면 한두 페이지? 편지에서 나온 글들은 3줄 정도면 끝나요. 책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작고 또 얇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은데 고퀄리티의 독서에 대한 글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파트 1에서는 독서라는 예술, 그 희열이라는 주제로 독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나 의미에 대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때는 독서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느끼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책 읽기에 날개를 달아줄 생각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C.S. 루이스만의 독서법이라든지 추천하는 책들, 이런 독서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지성인의 독서 꿀팁을 마구마구 전달받을 수 있어요. C.S. 루이스 글이 되게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학부 때 C.S. 루이스 책을 종종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글이 아름다운 예술이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꼈던 작가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우리는 왜 문학을 읽어야 할까? 왜 문학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문학 수업을 하는 참 목표는 학생에게 모든 시대와 실존까지는 몰라도 그중 태반을 유람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편협한 관점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좋은 교사들에게 배워서 과거가 여태 살아있는 유일한 곳에서 과거를 접한 학생은 자신이 사는 한정된 시대와 계급에서 벗어나 더 공적인 세상으로 들어간다. 헤겔이 말한 정신현상학을 제대로 배우면서 다양한 인간상에 눈뜨는 것이다. 저도 사실 평소에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 것들은 다 문학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건 문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하나씩 루틴처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짧으니까 독서하시기 전에 예열하는 마음으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먹고 살기 바쁠 때 읽으면 좋을 책 2권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다들 하루하루 바쁘고 정말 치열하게 살고 계시겠지만 중간중간 틈틈이 좋은 글을 읽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2권 다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취향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현생 이슈로 한 주는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유행이라니까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